눈 뜨면 달라지는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문화 가이드 고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가이드를 맡은 개그맨 김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의사 원장님, 조승필 원장님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좀 약간 다른 분야이면서 같은 분야를 한번,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모든 남녀들이 선망하고 갈구하는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계속 한번 물어보고 집요하게 한번 파내볼 겁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필 한의사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고생들 하시는데 좀 더 쉽게 편하게 그러면서 효과 좋고 그런 방법으로 한번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이어트가요 굉장히 트렌드가 많아요. 시대와 이 문화에 굉장히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빨리 변모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현기 씨는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는 하실 필요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실 것 같은데. 하죠. 아, 그러나? 다이어트는 평생의 수건입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뭐 이제 식단 조절을 가끔 할 때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운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하는데, 사실 선생님 그 다이어트 하는데, 이 다이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짜 원색적인 이 다이어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쉽게 말하면 건강한 몸을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살 빼는 게 아니네요. 예, 무조건 살 빼는 게 아니라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관리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한 몸 만들기. 체중 관리는 부가적인. 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라고 보시는 게 맞죠. 아마 살면서 많은 여성분이나 아니면 남성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실패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저도 그렇고. 그렇죠. 다이어트라는 거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소아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체중 변화가 되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의원을 20년 정도 한의사를 하면서 적게는 74kg, 많게는 98kg까지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제 몸에 대한 많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하려고 예. 몸을. 물론 많이 먹어 찐 것도 있지만.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효과적이고 편한 방법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찾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할 때 굶는 거는 정말 안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물론이죠. 굶는다고 절대 빠지지 않고요. 초반에 한두 번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몇 킬로가 감량되지만 대부분 반복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더 이상은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 오히려 몸만 건강한 생활이 더 깨지는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게 굶는 방법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해도 약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다이어트 몸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풋, 아웃풋 제 논리를 얘기하면서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고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거 당연하다. 인풋, 아웃풋 이런 논리를 피우면서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된다. 내지는 안 먹어야 된다. 굶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고분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 아니, 굶는데 살이 안 빠지나요, 진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그 안에 몸에 대한 개념이 많이 놓쳐진 거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가 있죠. 네. 그래서 차를 거치게 쓰느냐 아니면 안전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연비가 다른 것처럼 내 몸에서도 그런 들어온 에너지를 활용한 능력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 연비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칼로리 엄청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마다 이제 이거 뒤 돌아가지고 이게 칼로리를 체크해요. 그리고 제가 운동하는 것도 칼로리가 몇을 소모한다라고 하는데,
이 칼로리 정확히 칼로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걸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칼로리는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단당류, 다당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똑같이 음식을 섭취해도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느린 음식이 있고요. 대신에 또 빠른 음식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무조건 칼로리가 높다고 그게 살이 찌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칼로리들이 몸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또 몸에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살이 찔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당류, 다당류 뭐 있네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몸이 알아서 조정하는 제각기 사람마다 몸의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몸의 역할.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많이 굶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쓰는 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대신 쌓는 힘은 되게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먹으면 내 몸도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근육을 먼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러다가 음식이 조금만 들어와도 적절한 양의 포도당인데도 그게 중성지방으로 몸에 쌓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살이 찌는 거예요. 애매하게 살이 네, 찐다. 그게 문제죠. 그래도 애매하게 살이 찌는 게 좋네요. 그러면- 확 찌는 것보다는 애매하게 찌는 게 그거는 낫죠. 왜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뚱뚱하지 않는데 보면은 주변에 이제 선배나 후배들 이렇게 보고 하면 남자들, 특히 남자들한테 그런 현상이 많던데 직장 생활하는 화이트 칼라를 보면 배만 완전 올챙이 배 빽볼록 나오는 팔다리 되게 가늘고 마른데 이건 이건 술배 아닌가? 아니 그거 술배 아닌가 이게? 아니 술 안 드시는 분도 그런 몸을 그래요? 가지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환자 중에 이게 오시면, 그러니까 50대, 아니 50kg대 그런 초반에 그 마른 여성분인데 체중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은 과체중으로 돼 있고 체지방률이 높게 나오는 반면에 근육은 많이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루에 한 끼, 배고플 때 불규칙한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만 많아지고 근육은 점점 줄어서 그런 분들은 굶어서는 절대 살이 빠지지가 않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선생님. 저 원래 평균 체중이 72에서 73이었거든요. 이제는 운동을 하고 예전처럼의 생활 습관을 해도 그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나이살이란 건 진짜 존재하나요? 나이살은 기본적으로 어떤 몸의 근육량의 차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 TV 보면 60대 분인데도 웨이트를 해서 되게 몸이 건장한 분도 계신 반면에 그런 분들은 어떤 신체 나이는 되게 적으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 나이에 맞는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살이 찔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관리를 못 하고 있구나. 나이살이라는 게 나는 맨날 얘기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야 이건 나이살이야. 이제 안 빠져라고 하는데 해도 안 돼? 그 젊었을 때만큼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에 핑계였네요. 어떻게 현기 보면. 씨 같은 경우는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자체가 많이 불규칙하시지 않을까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은 점점 아까도 자동차를 말씀드렸지만 연비가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운동을 해도 태우는 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전처럼 소비를 못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몇 킬로칼로리를 먹고 1시간 운동했는데 막상 에너지 소비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슬프네요. 네, 갑자기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게 뚜루루. 그러면 이 나이를 먹으면서 전 나이살을 약간 인정하는 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살이 빠지는 속도가 내지는 찌는 속도 이런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40대하고 50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운동을 해도 그렇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보통 다이어트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기초대사량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많은 70% 이상은 근육에 의해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쉽게 말해서 잠만 자도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는 뜻인데 나이가 들에 따라서 근육이 줄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전처럼 에너지 소비하는 게 많아지기가 어려운 거죠. 아하. 그리고 왜 다이어트도 보면 그 나라마다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먹는 음식들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뭐 외국 이런 쪽에서는 주 음식 자체가 항상 빵 먹고 뭐 고기 먹고 약간 그런 음식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음식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다이어트 방식도 나라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면 몸 안에서 그게 중성지방으로 쌓이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다 쓰지 못한 칼로리들은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살찌기도 쉬워지는 거고요. 또한 그런 반면에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뭐 해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채 같은 종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섭취에 대해서 아무래도 칼로리에 좀 적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체중 관리가 좀 쉽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나라별로 이런 채소를 많이 먹는 동남아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해산물과 이런 쪽은 다이어트가 더 쉬울 수 있고 네, 거기 그렇죠. 말랐잖아요. 동남아 여행 안 가봤어요? 거긴 쌀도 뭐 길쭉해가지고 그 약간 탄수화물이 적은 쌀이라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섭취하는 부분과 섭취할 때 칼로리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또 그만큼 또 몸에서 쓰는 양과 또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아침은 반드시 먹어라. 그런 얘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들이 체중 변화가 적고요. 아침을 굶게 되면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점심에 과식을 하겠고 그럼 남는 칼로리들은 그대로 몸에서 지방으로 쌓인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간혹 저녁에 과식을 하면 아침을 또 안 먹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전날 먹은 식사량이 아침까지 쓰이냐면 사실 그러진 않아요. 전날 드신 거는 몸에서 지방으로 쌓이고 그 다음은 또 아침 굶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는 필요한데 들어오는 양은 없으니 당연히 몸에 있는 근육은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반복될수록 점점 근육은 줄고 지방은 많아지니 당연히 체중은 늘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뭐, 아침을 꼭 먹어라라는 말이 있듯이, 야식을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무조건 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철수라는 친구는 10시에 잠을 자요. 근데 9시, 뭐, 8시에 밥을 먹는다. 이거 뭐, 야식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새벽 3시에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적으로다가 저녁 10시, 11시까지 먹는 거는 그 야식이 아니잖아요. 제 잠 자기 전에 그런 템포를 봤을 때. 네. 어떤가요, 그게? 그건 단순히 야식만으로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이 또 우리 현기 씨가 평소에 식사 시간이 일정한지 아, 사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일정하게 드시면서 야식 한두 번과 야식 때문에 또 먹던 아침은 또 굶게 되고 또 점심은 좀 당겨 드시게 되면 저녁을 안 먹고 이런 불규칙한 식사가 오히려 더 다이어트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야식도 꾸준히 계속 만약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면, 정해진 시간에 먹고 먹는다면 괜찮은 거네요. 예, 어떻게 물론 보면. 먹고 나서 바로 자는 건 아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3시에 주무신다면 그것도 일정한 패턴의 식사라고 본다면 그거 자체가 무조건 살이 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 패턴의 식사로 바꿔버려야 되겠네, 야식을. 그러면 아예 왜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무 시간 뭐 2교대, 3교대 이렇게 해가지고 밤샘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먹는 식사 시간이 또 일반인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밤에 먹고 꼭 네. 그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그 시간에 항상 먹어주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환자분 중에서도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에 맞는 시간대에 맞는 식사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드시는 거를 꾸준히 간다면 오히려 다이어트 하기는 어렵지 규칙성, 않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근데 뭐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혹은 뭐 연예인들 황제 다이어트, 연예인들 이름을 딴 다이어트, 여러 다이어트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말고 2가지, 3가지 하셔도 돼요. 효과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온 다이어트들이라 그것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그러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식사를 할 때 일정한 시간으로 식사를 하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6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18시간 동안 굶는다라는 개념인데 6시간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아침, 점심 식사를 하면 6시간 안에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침, 점심 제한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아침까지는 위장을 비워주면 살은 충분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헐적 단식은 되게 좋을 수도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단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될 수가 있어서 한 끼는 제대로 확 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 번에 너무 과량 섭취가 되는 칼로리들은 분명히 지방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규칙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폭식은 또 안 된다. 물론이죠. 선생님도 아까 체중 변화가 많으셨다 얘기는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을 거 네.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맞는 다이어트는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을 매일 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일정 안에 식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자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식사 양은 한 번 먹을 때 식사 양은 보통 한 공기 다 먹지 말라고 하던데 양을 무조건 줄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맞나요? 정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몸을 많이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섭취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식사량은 본인이 어느 정도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식은 아니어도 밥은 뭐 반 공기에서 한 3분의 2 공기 정도. 그리고 단백질 될 만한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단백질요? 예,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 그만큼 포만감도 오래가고 또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근육이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단백질 섭취가 많음으로 인해서 근육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만큼 체지방 분해가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식사의 한 반 이상은 단백질 될 수 있도록. 반 그리고, 이상? 예, 나머지 밥은 반에서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나머지 편하게 나물 반찬들 드시면 그러면 충분히 편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을 먹으라는 거. 닭가슴살? 닭가슴살에 나물에 밥 반 공기. 저는 보통 단백질 말할 때는 그냥 편하게 고기를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굳이 삼겹살이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뭐 스테이크가 목살. 됐든 뭐 목살 정도 괜찮고요. 그리고 두부라면 하루에 한 반모에서 한 모 정도. 생선이라면 한 두세 마리 정도 편하게. 계란이라면 한 2에서 3개 정도는 편하게 드셔도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 탄수화물. 네. 오죽하면 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도 나오고 탄수화물을 왠지 밥을 안 먹으면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탄수화물 중독증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게 탐닉성도 좋고 드시다 보면 당기거든요. 고기 먹을 때 밥하고 같이 먹어야지 또 저요, 되고. 저요. 어? 치킨 먹을 때도 밥을 안 네. 먹어요. 그렇게 밥을, 그리고 심지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라면이든 뭐 밥을 또 말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탄수화물 중독자예요, 저도. 예. 그러니까 또 아까 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하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오면 뭐 어떤 술의 여러 가지 점들은 차치하더라도 술이 몸속에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몸이 더 배고파져요. 아, 술이 들어가면 배가 고프다. 예, 그래서 더 당기게 돼서 밥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술이 들어옴으로써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들을 활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안 먹은 사람처럼 몸이 반응을 해서 꼭 집에 가면 라면을 먹어야 되고 밥을 말아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더 살찌게 만들기 되게 쉬운 방법이 되는 거죠. 지금 술 얘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변에도 이제 운동하는 선배들이 많고 해서 물어보는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식단 조절을 하면서 내가 선수는 아니니까 그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뭐 술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근데 술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덜 찌는 게 소주라는 의견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와인은 뭐 맥주는 공유고 뭐 막걸리 뭐 이렇게 다 이유를 대면서 소주는 그나마 제일 덜 찐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동의를 하시나요? 살이 안 찌는 술은 없습니다.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술을 드실 때 안주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 그거는 당연히 100% 살찌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환자분에게 드신다면 그냥 해산물 정도 너무 간이 심하지 않게 그리고 야채 같은 거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정도가 그래도 몸에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무조건 술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이어트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기왕 내가 한 달이든 3개월이든 시간을 정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웬만큼도 감량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더 잘하게 되는데 그런 애매하게 한두 번의 어떤 음주나 안 좋은 습관들이 섞임으로써 5kg 빠질 게 1, 2kg 가지고 안 빠지면 그만큼 더 성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게 그 효율성 때문에 네. 먹지 마라. 먹어도 돼. 근데 많이 빼야지 네가 자극을 느껴서 더 하고 할 거 아니니. 그런 면에서는 소주는 끊어야 되겠나?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해야 됩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예. 원푸드 다이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게 한번 딱 들으면은 약간 몸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하고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무조건 저는 영양제를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이어트 하면서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어떤 왜냐면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것들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음식량을 줄이면
음식으로 섭취되는 어떤 에너지나 영양분들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좀 더 효율적이죠. 근데 그 선생님 이제 병원에도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약과 이 다이어트의 관계, 상관관계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한약이나 양약이나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식욕 억제라는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게 돼요. 못 먹게 해서 빠지게 하는 방법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굶어서 빠지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서 한약을 다릴 때는 식욕 억제는 보다는 오히려 몸의 대사 기능을 높여주는 거죠. 아까 현기 씨도 이제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을 함으로써 대사 기능을 높여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약이라는 것도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대사 기능을 높이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약을 접근하고 저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꼭 먼저 선을 긋는 것이 식사에 대한 부분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답을 듣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식사를 되는 규칙적으로 분들은 해야 된다? 예, 혼자서도 잘 감량하고 나중에는 약이 없어도 그 식습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찌지 못하거든요. 거기다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면 당연히 관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 먹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 나트륨, 나트륨 섭취. 그거 멀리 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짜게 먹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몸 안에 수분의 정체들을 많이 만들죠. 부종이 만들어지면 한약적으로 몸 안에 습기가 많다라는 거는 몸에 냉기를 만드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마철에 지하실 가보면 한여름인데도 냉기가 도는 것처럼 몸 안에 습기가 많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그럼 모든 대사 기능은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연비가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사례들을 오면서 제일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인상 있나요? 깊었다. 저는 결혼 약혼까지 했는데 살이 너무 쪄서 파혼됐어요. 라든가 뭐 그런 좀 다이어트에 인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 중에 한 50대 초반의 환자분이신데 너무 살이 안 빠져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너무 안 빠져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우울증이 와서 신경과 약을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왔을 때도 반신반의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방법이 특별할 게 없거든요. 제 시간에 드세요. 약 거르지 마세요. 가벼운 운동하세요.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동안 한 15kg 정도가 감량이 되셨거든요. 6개월 동안 15kg. 예. 많이 근데 뺀거 그분에게 아닙니까? 강조한 거는 잘 드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식사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확인을 하고 대신 두 끼만. 세 끼를 먹고 하면 너무 느리니까 또 빠지는 속도감도 있어야 또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그분은 뭐 나중에 약도 없이 편하게 잘 관리하시는 때가 되게 보람이 있었죠.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쨌든 뭐 기초 대사량도 얘기하셨고 뭐 먹는 규칙적인 식습관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식단이 다이어트에 작용하는 데는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할까요? 아무래도 고지방, 고칼로리의 식사를 하신다면 당연히 다이어트에는 많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운동을 빡세게 해도요? 운동을 빡세게 해도? 재밌는 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한 1, 2kg를 뺐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술 약속이 있어서 한 잔 마시면 코스라인이 원치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단, 물론 고칼로리가 아닌 식단이라면 한식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처럼 저칼로리면서 여러 가지 영양들이 많은 것들을 참 좋거든요. 근데 식단 못지않게 그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만 하신다면 훨씬 감량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공감이 오늘 상당히. 아니, 근데 이게 대부분 좀 공감될 거예요. 살 빼놓고, 됐어. 오늘 내가 일주일 운동했으니까 오늘은 막 치팅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다. 너무 신기한 게 운동해서 살을 빼는 거 안에 1kg 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 뭐 2주 이렇게 해서 2kg. 한 달에서 2kg 빠지고 이러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그냥 술 한 잔 이렇게 딱 먹었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뭐 1.5kg, 2kg.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인체의 신비가 왜 이런가요? 그 이면에도 한 가지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원래 식사를 잘 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상태인 분인지 아니면 원래 불규칙한 식사를 계속 해오던 분이어서 연비가 낮은 에너지가 축적되는 힘이 강한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거든요. 후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드신 것 같지 않음에도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이 그냥 탄수화물이 포도당에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이 포도당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바로 그냥 살로 바뀌는 거라. 그럼 단백질 섭취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술 먹을 때 안주를. 간만 탄수화물 심심하다면 아예 안 그래도 먹고. 술이잖아. 아, 술이 탄수화물인가요? 아니 술은 술이 몸에 칼로리? 지방화시키는 힘을 강하게 열량?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주라면 단백질이 괜찮죠. 그건 안 드시면 더 좋은 건데. 네. 닭가슴살에 소주 안 먹고 말지. 안 먹고 말지. 이게 맞습니다. 닭가슴살에 소주요? 와 생각만 해도 술 술자리 맛이 취소하고 싶네. 없어지죠. 원장님은 네. 선생님은 그 술 드실 때 다이어트 할 때 술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술은 안 마시거든요. 아, 안 마셔서. 예. 아, 굉장히 좋으시네요. 근데 저는 워낙 이게 체중의 변화가 많은 편이고 제가 진료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아이랑 놀다가 아이가 잔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요즘은 일상이다 보니 당연히 살이 찝니다. 예, 그리고 살을 뺄 때도 이제 저녁부터 일단은 멈추게 하고 아침, 점심 가볍게 먹으면 그러면서 또 하루 종일 또 생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체중이 감량이 좀 용이해지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뭐 식단 다이어트 식단 좀 적절한 거를 좀 추천해 주세요. 예.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뭐 선식도 만들어 봤고 다이어트 쿠키도 만들어 봤고 먹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식단은 그냥 일반 한식 편하게 들 수 있는 식사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너무 뭐 탄수화물이 많지 않도록 그리고 간은 심심하도록. 이게 왜냐하면 보통 어떤 식단이 좋다라고 해도 사실 그 식단을 지키기가 직장인들이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같이 점심 따라가는데 혼자 딴 거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들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편하게 식사를 하되 그때 밥은 한 반 공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드실 때 메뉴는 뭐 생선구이라든지 아니면 불고기 вет빵 같은 단백질이 좀 들어있는 식사들을 가능한 일정한 시간에 하신다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무언가를 먹어야만 된다라는 무언가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편하게 따라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은 다이어트 하면서 우리 이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그 기간 동안 서로 만나지 말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막 뾰족뾰족 막 이렇게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리액션이. 그래서 네.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별로 만나지 말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격 변화, 예민함 이런 것 때문에 성격 변화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우울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부가적으로 따라오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기 쉽죠. 한 두 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탄수화물을 워낙 좋아하시던 분들이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일단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민해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말 잘못 거면 한마디 듣는 거죠. 그리고 주먹이 또 하나, 날아가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식사량 자체를 너무 줄여버리면 허기가 지기 때문에 허기가 지는데 정상적인 생각이나 반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극단의 다이어트들이고 그렇게 되면 실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패하는 다이어트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내 몸 건강해지자고 하는 건데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면은 저는 솔직히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선택을 한 게 진짜 식단 조절 잘하고 막 저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쁜 몸을 가질 것인가 먹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해서 저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저도 후자를 선택하죠. 그렇죠. 그게 예, 맞는 먹는 거죠. 즐거움은 절대 그렇죠. 예, 가볍지 않거든요. 근데 드실 때 원장님은 저는 선택은 1번으로 하고요. 실천은 항상 2번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패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으로 가되 대신 조금 식사의 양만, 내용만 조금 조절하자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한 달에 1kg씩, 1년에 12kg 뭐 감량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찌지는 말고 6개월에 한 1, 2kg씩만 줄여나갈 수 있어도 훨씬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먹으면서 체중 관리가 잘 된다면 그것만 해도 되게 성공적인 거죠. 인터넷에 그거 아세요? 인터넷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그 눈에 띄는 슬로건이 있는데 아마 다이어트 좀 해보시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슬로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다이어트란 다이어트의 성공 법칙 이렇게 해서 딱 나온 단어가 있어요. 딱 뭐냐 하면 죽을 만큼 운동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라. 그런 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라면
당연히 성공하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그런 의지를 간다는 건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직장이랑 공간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혼자 안 먹는다 하면 분명히 그게 또 어울림에 있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잘 드시면서 대신 식사는 일정하게 그리고 가벼운 운동으로 즐겁게 그러면서 체중이 관리된다면 그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친구들, 제가 이제 오늘 다이어트 주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20대 친구들인데 물어보니까 20대, 30대 직장인 남자 친구들인데 물어보니까 혼자 다이어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헬스클럽에 혼자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심심하고 그렇게 해서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둘이 뭐 3명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같이 한대요. 그래서 운동하고. 아, 그거는 옛날부터 네, 그랬어요. 같이 공유하고 운동도 같이 따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운동하면서 서로 찍어주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통화하면서 걷고 뭐 그런 걸 하고 식단도 서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2달 이렇게 내기하면서. 그 내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몇 킬로 못 빼면 너네들한테 10만 원씩 줄게. 이게 최고의 다이어트의 의지 아닐까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기인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잘 되려면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서로가 이제 협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기에 주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이제 체중 감량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체중 감량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다이어트 안에는 항상. 네. 그런데 한 가지 요즘 많이 이런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비만도요. 비만이라고 하면 이게 뚱뚱한 사람들 진짜 살이 많이 찐 사람들만 비만 이런데 요즘 그러지 않고요. 저체중 비만 이런 맞아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먼저 볼 때는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고 체지방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신장과 체중만의 비율로 보는 거는 체질량 지수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정상일 수 있는데도 그 몸속에서 지방의 함량이 높아 생기는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또 어린 분들일수록 여자분들일수록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당연히 많고 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식사 시간이 많이 들쑥날쑥하고 먹을 때 조금 먹고 굶는 거 너무 잘하다 보면 점점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줄어서 체지방률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은 많아지는 그로 인한 어떤 저체중이지만 비만이 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저체중, 이 비만, 이 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위험하죠. 보통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가 불순해지거나 생리통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경우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사람 몸에 생리적으로 기본적인 단백질 외에는 대부분 이제 공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머리카락이 잘 빠질 수 있고 탈모. 손톱이 약해지고 손톱이 뭐 색깔이 변하나요? 약해서 좀 깨지기도 쉽고요. 깨지고? 예, 물론 변할 수도 있고요. 손톱 한번 보시죠. 깨끗합니다. 아, 예. 네네. 아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저는. 근데 이제 두려운 게 이게 살만 빼야 되는데 머리털까지 빼는 거면 참 곤란한데. 아까 마음이 아픈데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음식에 뭐? 대한 부분들만 잘 섭취가 된다면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훨씬 스트레스도 덜 받고 머리카락 빠지는 일도 많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되게 추천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저는 뭐 집에서도 그렇고 술 한 잔씩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마셔야죠. 예, 그렇게 하다 마셔야죠. 보니까 너한테 딱 맞겠다 이러면서 본인이 성공했다라고 추천하는 다이어트가 막걸리 다이어트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지금은 약간 뜸한데요. 한참 됐어요. 그 막걸리 다이어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열풍을 한 적이 있어요. 아, 막걸리 그래요? 다이어트가. 나이스인데? 네, 좋은 정보 땡큐. 네. 그래서 이 막걸리 자체를 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해서 막걸리 다이어트라고 아마 뭐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거리만 먹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막걸리 다이어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술 안 드시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술을 이용한 다이어트라는 것도 결국은 안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막걸리 자체가 공유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예. 막걸리를 페인. 아니 그 정도. 근데 이제 싫어요. 영양이 그렇게 더 하면 튀기 안 생길 돼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막걸리 다이어트를 지금 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아, 진짜로. 그래요? 예전에 사업 실패한 이웃집 아저씨가 밥 대신 그냥 막걸리 들고 다니다가 에이 막걸리 다이어트를 선구주제 하셨네. 어쩐지 그분이 홀쭉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권장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는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권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이 막걸리 때문에 막걸리가 포만감이 되게 있어서 그렇죠. 그건 있을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죠. 네. 밥 대신이라고 하는 순간 소름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식사할게요 하고 나서 다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막걸리 꺼내서 이렇게 먹으면 이 모습이 이게 밥이야. 이게 약간. 다이어트를 하는 이 친구가 맞는지 사업에 실패한 건지. 뭐 회사에 출근해서 도시락 나오는데 막걸리 내 도시락 이렇게 막걸리 한 병 딱. 오, 아니, 좀 뭐 이상한데요? 신선하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개발이 되고 뭐 다이어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건 다이어트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고 꾸준한 식사를 해야 되는 거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고 평소에 할 수 있는 이런 움직임들 선생님은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하시나요? 이거 의자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본적으로 어떤 관절의 어떤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뭐 스쿼트라고 해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앉았다 그런 일어난다?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일상의 동작들이라는 건 에너지 소비가 꽤 많은 동작들이 많습니다. 무얼 해야지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보다는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그냥 움직여주고. 이렇게 그렇죠. 녹화하는 중에도 우리도 그럴까요? 이제 녹화하면서 이제 우리도 건강해야죠. 그거 살짝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아유, 좋습니다. 거 이런 움직이는 네. 것 자체가 칼로리 소모가 그렇죠. 되는 거다. 본인 칼로리를- 순서라고 얘기하면서 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신호 주면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까요, 우리도? 나 카메라 돌면 이렇게 멈춰 있다가 빠지면 이렇게 안 팍 빠졌다, 하고 아직 안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계속 움직임을 줘야 그렇죠.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움직임 이전에 내 몸 자체가 에너지 소비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고효율의 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고효율 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야 되나? 실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사실 식사만 일정하시면 내 몸에서 에너지 소비하는 힘이 되게 좋아져요. 식사를 꾸준히. 이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 일정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게 9시라면 아침 9시, 10시 사이 한 끼는 무조건 먹는다. 오후에 먹는다. 그럼 한두 시 사이는 꼭 먹는다. 이런 식의 어떤 일정한 시간대가 중요하고요. 그게 흔들리면 나이 들면은 새끼를 꼭 확보하고 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 사실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라 하루 그만- 몇 끼 드세요? 저는 새끼 플러스 알파? 아 진짜 세 끼를 예, 드세요? 예. 전 두 끼. 그러니까 이게 두 끼냐 세 끼냐는 사실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어떤 의학적으로 정설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식습관인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두 끼를 드시는 분들은 세 끼 먹으면 부대껴서 아, 그래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정하게 두 끼를 드시면 되는 거고 또 저녁을 계속 드시던 분들이 일부러 저녁을 안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세 끼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세 끼를 편하게 대신 한 번에 과식하지 않고 식사가 됐는데 그 시간에 거르지 않고 그렇게만 된다라면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아주 쉬운 얘기가 돼요. 그 몸에 지금 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몸이 기억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규칙적이지가 않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오케이 12시, 6시 뭐 이렇게 먹어보자면 이 몸이 기억하려고 하면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천해야 될까요? 보통 이게 항상성, 뭐 호모스테오시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몸이 기억을 하려면 의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유지가 6개월?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성공된 다음에도 요요 현상이라 그래서 네, 네. 리바운딩이 되는 경우도 보통 한 2, 3개월 내로 방심해서 식습관이 흔들리고 과식하고 그래서 체중이 원위치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 많이 찌죠. 네. 또 이게 폭풍적으로 드시게 되기 쉽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 할 때 굶어 싸게 되면 몸에 근육이 줄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몸에서 쌓이기 쉬운 환경이 돼서 더 살찌기가 쉬워요. 어쨌든 뭐 선생님한테 이런 아니 한의학 박사 전문이신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에도 이렇게 이런 지식이 너무 많으신 게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몸을 만드시고 다이어트 쿠키도 만드시고
다이어트 쿠키 만든 거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쉬우니까 많이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끝이 없고요. 저희는 맞아요. 뭐 시간은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아시겠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건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의 또 특별한 코너가 있거든요. 네네. 신조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왜 웃으세요? 신조 퀴즈를 내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맞히시면 제가 진짜로 척척 박사님인 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조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뭐라 큐. 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그 게스트분 모셔놓고요. 이렇게 퀴즈 내고 맞추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이고. 신조어가 새로 만들어진, 네, 요즘 뭐 젊은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말하는 용어인데 오늘 신조어 굉장히 간단한 거 준비했습니다. 요거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네네. 아이고, 어렵겠는데요. 네, 두 글자이고요. 네, 맞춰보세요. 이 신조어는 사실은 그 현기 씨도 몰라요. 제가 준비한 거라서. 네네. 두 글자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 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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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쓰는 반모. 하이바. 반모? 헬멧. 반모? 뭘까요? 반모? 반모. 한번 상상력을 아까 해보세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밥 반공기. 네. 두 반모는 알겠는데. 두 반모. 권장하는 두 반모. 다이어트에. 반모. 다이어트에는 반모인데. 왜냐면 다이어트 얘기하다 보니까 반모 아까 나와가지고 그럼 제가 그건가요? 다이어트. 야야 밥 먹자. 밥모 먹자. 뭐 그건가요? 어려운데요. 반모금의 줄임말일까요? 과연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뭐의 줄임말입니다. 뭐. 힌트 혹시 없으세요? 힌트? 어... 없어. 네네네. 이게 힌트입니다. 네. 맞네요. 센스 있으시네.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반모는 반말 모드. 반말 모드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뭐 친분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거나 네. 그렇게 할 때 이제 내지는 이제 뭐 긴 단어를 뭐 내지는 상황을 설명할 때 빨리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자 이제부터 반모를 할게 반말 모드로 할게 라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쓰여지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래도 뭐 선생님이 인간미가 있네요. 이것까지 맞췄으면은 인간미가 안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또 모르는 분야도 있고 하니까 너무 완벽해지면 안 되죠. 너무 완벽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또 인간미 냄새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진짜 귀하게 다이어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지루할 틈이 없었네요, 진짜. 지식과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원리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희한하게 이렇게 해야지만 살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뭔가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 지을까요? 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드시려고 하시고요. 제 시간에 드신 연습을 하시면 일단 살이 찌지 않기 때문에 살 빠지기 훨씬 수월한 몸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사실 다이어트 얘기해서 살을 얼마나 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우리 모두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언젠가 시간 될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로 오늘 인사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네, 저희 인사 어떻게 하시는가 아시죠? 저희 다 네, 같이 인사. 문화야 놀자 이렇게 손 흔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야 놀자. 놀자.